두 번째 주제는 승패의 마침표, 경기. 유권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경기에서 볼 텐데 먼저 여론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가 내놓은 여론조사는요.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최근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1.4% 또 0.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고요. 지금까지 여러 조사에서 두 후보는 경기도에서 박빙, 오차범위 내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오차범위 바깥의 여론조사도 좀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4일과 25일에 조사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7.6%포인트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 있고요. 또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역시 24일, 25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역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있습니다. 이런 현재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금지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조사했던 그 마지막 조사들인데 일부는 오차범위 박빙, 또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이면 잠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경기도 선거는 진짜 뚜껑 열어볼 때까지는 뭐 확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차범위 바깥으로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지지도가 나온 걸 보면 그 조사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게 무선 유선이 섞여 있습니다. 예. 유선이 10%짜리가 있고 20% 조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다 알다시피 유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노령층 또 보수적인 유권자 지지분들이 사실은 좀 과잉대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좀 나갔다는 저는 겸손한 좀 해석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선 100% 면접 조사한 것이 이제 거의 딱 붙어서 두 분이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박빙이다.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전화면접 100%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내 그렇습니다. 1% 정도의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 결과 이 박빙으로 붙어 있는 거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절반 넘게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취지로 투표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1,5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본인들이 좀 인식하시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자체가 크고 전체 인구의 뭐 거의 한 15%, 30%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여기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후보가 나왔는데도 정확하게 마음을 주지 않고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 그래도 경영을 한다고 하면 김동연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안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후보 간의 경쟁으로 좀 다투고 있어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데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에서는 뼈 아프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권 안정론이나 견제론이냐 이 싸움보다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과 경륜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또 뭐 윤심을 얻어서 이제 후보가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도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뭐 두각을 나타낸 2년 의정 활동을 한 초선으로서 후보가 된 것인데 김은혜 후보의 뭐 자질이나 이런 것도 평가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그 힘을 얻은 그런 후보라는 점.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후보 자체가 주는 안정감과 또 여러 가지 국정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의 안정감을 정권의 안정론보다 조금 더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혜 후보는 굉장히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2년 의정 활동 그것밖에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도읍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또 갖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어요. 경기 북부 지역이 안보 이슈 때문에 늘 보수 후보한테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역별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 북부에서 김은혜 후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걸 알고도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정도로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유무선 관련해서는 김근식 교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유선이 안 들어간 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유선이 안 들어간 조사 결과는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선이 얼마 들어갔냐 여부는 있겠지만 한 10% 정도 들어간 중앙일보 결과를 보면은 꽤 앞서고 있는 결과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가 나와야 말을 하겠지만 저는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선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지금 정권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인데 김동연 후보가 자신의 힘으로 현재 박빙을 갖고 있으면 상승의 내지가 사실 좀 더 크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 쪽에서는 하지만 초선에 또 약간 안보 이쪽 생각하면은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 김은혜 후보가 또 박빙을 해서 이쪽에 상승의 내지가 더 많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판례를 또 드렸는데 답이 뻔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요거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고 네. 그냥 지금 예측입니다. 네, 과학적 예측. 과학적 예측으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도 과학적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적 예측. 예측. 예. 먼저 이번에는 제 오른편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김유정 의원님은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보시고 역시 김성현 소장님도 그렇게 보셨고요. 잠깐 내려주시면 예, 김근식 교수님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판례를 드디어 쓰셨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번 거는 뭐 이런 맥락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 그걸 한번 예. 쓸모 있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윤석 대변인님은 역시 김은혜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제 그만큼 박빙이라는 걸 나타내죠. 실제 그렇죠. 많은 조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그냥 기대를 하신 거겠죠? 아니 뭐 다들 과학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예, 다 예. 과학적 예, 예측과 분석의 근거가 결과에 대해서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라. 저는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첫 번째 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도는 아까 말씀하신 국정 안정론이 훨씬 더 바람을 타고 있고 두 번째는 인물론이잖아요. 인물이 누가 나으냐. 물론 이제 김 의원님이나 저 인물이 나아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도에 예.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도가 훨씬 바람이 센 겁니다. 근데 인물은 두 번째 요소인데 구도가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인물론이 상쇄할 수는 있어요. 지금의 경기도지사가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슈가 있습니다. 개항으로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지사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업 청탁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김동연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또 김은혜 후보의 이슈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지금 거의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상당히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유권자한테 누구를 판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저도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이 과학적 분석을 해주셨다고 보고 그럴 경우 2대1로 이제 네 분만 놓고 보면 예, 2대1에 박빙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쭉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모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예, 사전 투표하는 모습인데요. 수원시 광교에서 김동연 후보 내외가 후보가 사전 투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역시 남편인 유영동 변호사와 함께 성남 분당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박빙 승부를 예상을 하고 지지층에 투표를 부탁을 했는데요. 직접 차례도 듣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사 선거가 전국 지방 선거 승패의 가름자가 되고 있습니다. 판세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선거는 정쟁이 아니라 지방에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예상을 하기가 힘든 만큼 100표, 200표로도 갈라질 수 있는 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교체의 완성이 이번 경기도 도지사 선거의 승리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리가 경기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생각을 하고 예, 참 선거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겼어라고 하면 지지층이 더 신나서 모이는 것도 있고 또 자칫하면 이겼는데 뭐 나까지 해서 안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진짜 몇 표 부족합니다. 해야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제가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 건 김은혜 후보가 미디어를 역시 활용을 잘하신다. 예. 예, 김동연 후보는 약간 분석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예, 김은혜 후보는 이렇게 약간 울먹이고 목소리도 갈라진 것을 그대로 이제 살리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우리 강용석 후보 아직도 사퇴 안 하셨죠? 안 했죠. 안 했죠. 아니 완주하겠다고 완주한다. 선언했죠. 예, 뭐 근데 그 선언이라는 것은 또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김은혜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 유혹을 잘 견디고
지금까지 단일화 시도를 안 하신 것만큼은 예, 정당 정치를 살려간다는 점에서 크게 박수를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썰전 라이브에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쳐드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너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들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제가 볼 때 뭐 여당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은 김근식 교수님 말만 들어도 지지율이 뭐 한 5%포인트 이상은 기본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박 부장님, 예. 그게 저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실 때 표정 관리 해야 돼요. 예, 김근식 교수님이 워낙 바른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또 그러시네요. 옆에 앉은 윤희석 대변인께서 늘 좌불안석을 같이 엮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여기도 명찰 잡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분 의견을 화살표 가지고 그냥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